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자, 오늘은 3학년 4회 18번째 수업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 단어는 당연히 결혼, 가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미안해요. 결혼, 가족 이런 것들 많은데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기능, 결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족의 형태라고 해서 가족들은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확대 가족이란 말도 나올 거고요. 핵가족이란 말도 나올 거고 가족 구성원이란 단어도 나올 거예요. 이 단어들을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은 세시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죠.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어 행해온 고유의 풍속. 또 풍속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얘기하면 세시풍속이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어 해왔던 고유의 생활 습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시풍속 계절별로 또 어떤 특정한 날짜별로 여러 가지 세시풍속들이 있었죠.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으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봄에는 한식이 있어서 이제 불을 쓰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세요라고 제사를 지내거나 그리고 또 여름에는 삼복이라는 게 있어서 단계별로 이 더위에 대응을 했죠, 그죠? 그리고 가을에는 추석이 있어서 송편도 빚고 핵국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도 해먹고 놀기도 하고 했죠. 그다음에 겨울에는 동지와 정월대보름이 있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팥죽을 먹는 이런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혼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 가본 적 있나요? 당연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겠지만 뭐 삼촌도 괜찮고 또 뭐 엄마나 아빠의 아는 사람도 괜찮고 어쨌든 결혼식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한 번쯤 가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물론 못 가본 친구들도 있겠고요. 가본 친구들은 좀 상상하기 편할 텐데 그죠? 어쨌든 남자분과 여자분 이 두 분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바로 결혼입니다. 즉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잘 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보면 여러분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 부모님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새롭게 가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희는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봐요. 할머니도 결혼을 하셨기에 아빠나 엄마가 태어났을 거고 그 아빠 엄마가 만나서 또 여러분이 태어나잖아요.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과정이라고도 보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결혼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혼 자체를 말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 거지. 꼭 그렇게 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가정도 많답니다. 자, 그러면 결혼에서는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식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결혼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좀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외에서도 결혼을 해요. 와, 야외에서 이 되게 멋있습니다. 야외 풀밭에서 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못하겠죠. 햇빛이 뭐 잔잔히 이렇게 따뜻하게 비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되게 멋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봤던 야외 결혼식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어요. 물론 야외 결혼식 대부분 되게 멋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결혼 되게 멋있는데 선생님이 겪은 결혼은 야외 결혼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왔어요. 야외 결혼식인데 비가 왔어요. 좀 힘들었어요. 선생님 결혼할 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친구분이 야외 결혼식을 택했고, 와 우리 되게 멋있다, 가을에 하자. 그래서 가을에 햇살이 착 비치는데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면 멋있겠다 했는데 비가 왔어요. 네, 다음 스쿠버 다이빙. 아 이거는 선생님도 못 봤어요. 근데 있대요. 그런 게 있다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다는 걸 보고 아 그럴 리가 하고 인터넷 봤는데 꽤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꽤 많은데 어떻게 하냐면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나 봐요. 스쿠버 다이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잠수예요. 잠수.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그럼 하객은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이제 하객은 거기 결혼 약속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자 그 결혼식을 보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보지 싶긴 하지만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답니다. 많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아요. 여러분이 꼭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는 미래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수를 염수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전통 혼례 이거는 꽤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는데 전통 혼례 방식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결혼 방식을 말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남자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입고 서로 맞절하고 막 대추 나눠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도 해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1차로 하고 그리고 전통 혼례로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도 해요. 좀 희한하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결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꼭 결혼식을 안 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결혼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스쿠버 다이빙으로 결혼식 한 분이라 야외 결혼 한 분이라 누가 잘못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스타일이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꼭 결혼식장이 결혼이 아니어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전통 혼례도 괜찮고 야외 결혼도 괜찮고 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으면 스쿠버 다이빙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결혼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지만 축하하는 마음은 같다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미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시면서 축하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은 사실 뭐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꼭 결혼을 안 해도 자기 혼자 1인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무조건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을 해서 축하를 받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시작된 가족, 이 가족의 형태 역시도 다양합니다.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확대 가족과 핵가족입니다. 자, 이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확대 가족, 핵가족. 사진만 딱 봐도 어떻습니까? 차이가 안 느껴지나요? 네. 확대 가족은 어떻죠? 우선 사람이 많아요. 핵가족은 어떻죠?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적고 많다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 기준이 이거예요. 잘 봐요. 여기는 자녀 둘이가 있죠. 그리고 엄마 아빠로 보이네요. 여기는 뭐냐? 자녀들이 있기는 한데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큰 힌트겠죠. 근데 두 분이 더 있어요. 이분은 뭐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죠. 핵가족에서는 자녀와 엄마 아빠만 있어요. 근데 확대 가족에는 할아버지 단위까지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이 그냥 많고 적고를 확대 가족, 핵가족의 기준으로 잡지 않아요. 확대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는 경우, 핵가족은 엄마 아빠와 아들만 있는 경우를 말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확대 가족은 우선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자식이 생깁니다. 자녀가 결혼했고 자식이 있죠. 그러면 이 결혼한 자녀의 부모가 있다는 말은 이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는 거죠. 즉 확대 가족이 이미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말은 이 말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이란 말은
할아버지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3세대 할아버지급, 그 다음에 엄마 아빠급, 그 다음에 자녀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세대가 한 세 세대가 산다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그러면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거나 뭐 자녀를 안 낳기로 한 거다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도 확대 가족인가? 예, 그것도 확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으면 확대 가족이에요. 물론 자녀까지 있으면 세 세대가 함께 살고 있죠. 할아버지급, 아버지급, 자녀급. 이것도 확대 가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에서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있다, 확대 가족입니다. 아시겠죠? 핵가족은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예요. 그 중요한 거는 확대 가족은 결혼한 자녀와 사는 경우, 부모가. 핵가족은 부모가 같이 사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사는 경우.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결혼했겠죠.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겠죠. 결혼한 엄마 아빠와 자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있다면 이건 핵가족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확대 가족과 핵가족의 차이는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데 그건 공통점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같이 살아요. 근데 확대 가족은 그 자녀가 결혼을 했을 시, 결혼을 했고 혹은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 경우, 이거를 확대 가족이라고 하고요. 핵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를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확대 가족과 핵가족은. 잘 보세요. 확대 가족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엄마 아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근데 확대 가족 맞죠? 왜냐하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잖아요. 근데 결혼한 자녀, 엄마 아빠가 결혼한 자녀잖아요. 있으니까 이거 확대 가족 맞아요, 맞죠? 근데 5명이에요. 근데 핵가족 볼게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결혼한 엄마 아빠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요. 엄마 아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4명이나 있다. 어쨌든 얘네 4명 다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6명이라 되지만 어쨌든 이건 핵가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 수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거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데, 이건 공통적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한 자녀인 경우는 확대 가족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핵가족이에요. 어렵죠? 근데 이거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최근에는 확대 가족이 맞을까요? 핵가족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결혼한 자녀,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엄마 아빠가 결혼한 자녀면 그 부모가 있어야지 확대 가족이 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까지 있으면 확대 가족이 돼 버리는 거죠. 그 확대 가족인가요? 아니면 부모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 자신들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핵가족인가요? 네.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핵가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핵가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사실 도시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면 집값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살 만큼의 그런 집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위의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핵가족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핵가족과 확대가족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의 대개는 확대가족이 사람 수가 많아요. 대개는 확대가족이 사람 수가 많습니다. 그거는 많긴 한데 사실은 그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결혼한 경우는 확대가족. 핵가족에서는 자식이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핵가족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대가족에서의 자녀는 부모들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핵가족에서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에요. 가족 구성원이란 말은 부모나 자신들과 같이 가족으로서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이 가족 구성들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가 제법 많이 달라졌어요. 한번 과거부터 볼게요. 과거에는요, 남자가 바깥일을 주로 했어요. 바깥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남자가 많이 했던 겁니다. 여자들은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바깥일이라 하면 옛날에는 농사를 짓거나 그 다음에 뭐 관리가 되어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바깥일이에요. 집안일은 집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혹은 집에서 뭐 자녀들을 돌보거나 설거지하고 밥하거나 이런 것들은 집안일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남녀의 역할이 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뜨개질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봤어요. 저 남자가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자가 바깥일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남자의 바깥일을 돕는 거죠. 하지만 남자가 여자 일을 한다? 이거는 거의 좀 이상한 일로 봤어요. 이게 옳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남자는 바깥일을 해야 된다니 난 설거지를 하지 않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남녀의 가족 구성원이 각각 다른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했을 때 저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도 품었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뭐죠? 오늘날은요. 기본적으로 바깥일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돈 버는 일들을 남녀가 대부분 다 해요. 선생님도 사실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만 선생님 아내 그러니까 여자죠. 선생님 아내도 바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부모 모두가 바깥에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바깥일을 하죠. 그러면은 집안일은 누가 하냐? 또 둘 다 해요. 애들 양육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집안일 설거지나 빨래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난 남자니까 바깥일을 하되 집안일은 못하겠어.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지.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현재의 가족 구성원은 다 같이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요. 심지어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남자 혼자 바깥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 사정에 의한 거예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남자 혼자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집안일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 집안은 남자가 바깥일을 했으니까 여자가 집안일 다 해야죠. 무슨 소리? 남자가 바깥일을 할 때 여자도 집안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바깥일 끝나고 나면 여자도 집안일 끝난 거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대의 집안일은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또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여자가 바깥일을 하고 남자가 집안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집안일 잘하는 남자 많습니다. 그러면 또 여자가 바깥일 끝내고 오면 남자도 집안일을 혼자 하는 건 끝나고 이제 남은 시간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즉 현재의 가족 구성 역할은 남녀가 너는 바깥일, 나는 집안일 이렇게 나눠진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군들 둘 다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남자가 나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또 집안일은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도 지금 가정을 꾸려서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집안이 돌아갑니다. 자,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바뀐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꼭 해야 했고 그게 서로 바뀌었을 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바뀌는 걸 떠나서 집안일, 바깥일,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남녀 모두 교육받는 기회가 동등해요. 옛날에는 여자가 뭐 교육을 고등학교까지가 대학생이 여자야 막 이런 식으로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만큼 여자들은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선생님 어머님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 나오면 여자는 끝인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가 무슨 중학교를 가 잘 있다가 집안일이나 배워서 그냥 시집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안타깝게도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면 요즘에는 여자라고 해서 교육 못 받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뭐 남녀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특성이나 노력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기 때문에 남녀는 모두 교육 기회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능력껏 이제 여자라고 해서 바깥일 못하는 게 아니라 여자니까 또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했다면 혹은 또 공부와 관계없이 또 일자리를 잘 얻었다면 일하러 가면 되는 거고요. 또 남자도 뭐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받는 기회가 동등해서 남녀 평등, 즉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는 아이를 함께 양육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자가 혼자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교육할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게 그냥 뭐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또 성실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또 잘 양육하는 기술들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양육이 체계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서 여자가 혼자서 양육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녀가 함께 양육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아기도 함께 양육하니까 바깥일도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가족 구성원 역할은 바뀌어 왔던 거죠. 또 남녀 평등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전에는 여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되게 대우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고 여자는 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였어요. 말도 안 되죠. 선생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는 빨리 변해줘야 될 거라고 봐요.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교육도 받고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은 뭐 바깥일 끝나고 와서도 집안일 별로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녀 평등의식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평등이지 라고 하면서 여자분들도 사회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당연히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하니까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등의식이 높아져서 가정 구성원의 역할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가족의 형태는 크게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건 동일하지만 자녀가 결혼을 했을 시 그래서 부모가 또 자녀가 또 새로운 부모가 되었을 시는 확대가족. 핵가족은 부모와 가족이 함께 살지만 자녀가 함께 살지만 그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핵가족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많아졌고 그 이유는 직장이나 자녀의 교육 등 이유로 도시로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도시의 삶이 핵가족이 좀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핵가족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가족이 더 좋은 거다, 확대가족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남녀의 역할 차이가 있었다면 이제는 차이가 없어지고 평등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지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다 풀어보고 왔겠죠. 자,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네, 결혼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 결혼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뭘까요? 맞아요. 핵가족이 되겠죠. 3번 문제. 다음 중 오늘날의 가족 구성원 역할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부모 모두가 일하는 가정. 오늘날이죠. 부모가 아이들 함께 양육하는 것도 오늘날이에요. 집안을 나눠서 하는 것도 오늘날이에요. 하지만 바깥일을 주로 남자가 하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결혼과 가족의 형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것은 결혼이나 가족의 형태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남자는 뭘 해야 된다, 여자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남학생들이라면 나도 집안일을 해야 되고 바깥일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결혼과 가족 형태,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가족과 가족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